대한민국 기술의 미래. 지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공학칼리먼이 국가 생존을 위해 제시한 아주 긴급한 청사진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기술 전쟁. 여기서 한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과연 뭘까요? 막강한 경쟁국일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일까요? 정답은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도 물론 무섭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게 바로 우리 시스템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내부의 도전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협력의 위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컨트롤 타워와 시스템 권한 부여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리더십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폭풍, 이른바 퍼펙트 스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어서에서는 우리가 맞닥뜨린 이 폭풍을 4가지 거대한 힘으로 정리하는데요. 첫째, 생성형 AI가 산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고요. 둘째,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이제 기술은 그냥 경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 그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국들까지 이 모든 게 동시에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어렵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에서 우리가 대만에 뒤처졌어요. 심지어 1인당 국민총소득, GAI마저 추월당했습니다. 경쟁은 이미 냉혹한 현실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진짜 문제가 대체 뭘까요? 외부 환경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공학자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보세요.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건 바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아니라 그걸 꾸준히 밀어줄 정부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럼 우리 내부는 과연 괜찮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바로 협력의 부재, 다시 말해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 국가적 시너지인데 현실은 부처 이기주의,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AI 같은 미래 핵심 기술을 두고도 한쪽에선 키우자고 하고 다른 쪽에선 규제하자고 하면서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들 몫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처 간의 벽이 결국 시스템 전체를 병들게 하는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하니까 장기적인 R&D 전략은 흔들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애매해지죠. 이러면서 시스템 전체가 멀리 내다보는 전략 실행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해법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제안이죠. 바로 강력한 중앙 집권형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해법의 핵심, 바로 혁신수석이라는 새로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연구개발, R&D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산 조정권을 가짐으로써 부처들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직도를 한번 보세요. 왜 이런 구조를 제안했는지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R&D, AI, 바이오, 스타트업, 산업,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분야들을 이 혁신수석이란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로 묶는 거죠. 국가의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그냥 딱딱하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처럼 여러 부처가 얽힌 복잡한 문제가 터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관련 수석실들이 즉시 모여서 다기능팀, 그러니까 CFT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아주 유연하고 민첩한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안들은 바로 자율과 협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산 시스템을 뜯어 고치자는 건데요. 핵심은 자율과 책임, 이 두 가지입니다. 기재부는 전체 예산의 상한선만 정해주고 각 부처가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게 하는 거죠. 동시에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기관에는 안정적으로 덩어리 돈을 지원하는 블럭 펀딩을 도입해서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협력하라고 말만 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아예 협력이 문화가 되고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최고 협력 책임자 CCO라는 자리를 만들고 협력을 잘하면 대통령 이름으로 상도 주고 아예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묶음 사업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구조도 바꾸고 예산도 바꾸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과거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설문조사하고 느리죠? 부서별로 다 따로 넣고요. 이제는 오른쪽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결국 보고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파편적인 조직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요,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도 개발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이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시스템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에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이렇게 훌륭한 청사진이 있어도 과연 우리 정부가 이 청사진을 실행하기 위해 제 시간에 스스로를 바꿀 수 있을까요?